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오는 시간입니다. 민심은수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 기자님, 우리 방송 처음이니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 정당팀에서 국회 출입하고 있는 손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국정 지지율 또 당 지지율 먼저 살펴볼까요? 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4일부터 28일 지난주 5일 동안 전국 2,512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국정평가 지난주보다 긍정평가는 4.4%포인트 상승한 39.3% 보였고요. 예. 부정평가는 4.7%포인트 하락한 56.3% 보였습니다. 예. 오늘 발표되었죠. MBS 조사 5월 30일부터 6월 2일 3일간 실시했고요. 전국 1,008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긍정평가는 전주와 비교 변화 없는 42%,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한 53% 각각 나왔습니다. 예. 지난주 때 이제 방미 평가가 얼만큼 지지율에 반영될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호평 갤럽 조사에서도 긍정평가 이후로 외교 국제관계가 30%로 언급이 되었었고요. 다른 MBS 조사나 이제 오마이뉴스 조사에서도 방미에 대한 호평. 방미에 대한 호평이 전체적으로 이제 대통령 국정평가를 상승한 요인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 자, 역시 방미 성과가 대통령 지지율 끌어올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겠죠. 그런데 지난주 우리 방송에 나온 전문가들이 이 정도 성과면은 사실은 지지율이 더 올라야 정상인데 우리 주요 언론사에서 한미 방미 성과보다는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고 여기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면서 많이 오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의 방미 성과 보도량하고 비교했을 때는 너무 낮았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기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한미 정상회담 가장 중요한 외교 이벤트인데 예. 이제 이번에는 기간도 굉장히 짧았고요. 예. 또 이제 집권 4년차 마무리하는 단계 마지막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1년차, 2년차의 보도량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외교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서 국민들이 뭘 제대로 하고 왔지가 잘 와닿지 않는데 이번에는 백신, 얀센 접종 지금 신청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예비군 민방위 한정판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17시간 만에 다 완판이 될 정도로 예. 이제 국민들이 이걸 다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당 기간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당의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은 이준석 돌풍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 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YTN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국민의힘 지난주보다는 0.3%포인트 하락한 35.6, 민주당은 0.8%포인트 상승한 30.5%였는데 YTN 리얼미터 조사는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진행됐던 걸 총 집계하기 때문에 그 이준석 효과는 좀 부분적, 제한적으로 반영되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이제 그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발표된 MBS 조사였습니다. MBS는 아무래도 이번 주 월화수 조사에서 화요일 발표하는 건데 MBS 조사에서 보자면 국민의힘은 지난 주간보다 2%포인트 상승한 28%,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한 31%, 양당이 동반 상승한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만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든 이준석 전 최고가 다른 경쟁 후보보다 2배, 많은 건 3배 이상 앞서는 게 나오고 있는데 손 기자가 봤을 때는 실제 결과도 그렇게 되리라고 보세요? 네, 지금 여론조사 결과대로 당심과 민심도 나오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많고요. 예. 일단 본선이 당원들의 여론조사가 70%로 다소 예비 경선보다는 비율이 높아지지만 예.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제 지지자들도 우리도 전략적 선택 한번 해보자. 예. 이준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다지 일반 국민 여론조사 차이가 나지 않겠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대선 주자 지지율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대선 관련해서는 그 두 가지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MBS 조사였습니다. MBS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 그 28%,
윤석열 전 총장 20%, 오차범위 밖 결과를 보였고요. 예. 그 아시아 경제 윈지코리아에서 5월 29일 30일 양일간 신시한 조사 전국 1,000명 표본오차 95%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27.3, 이재명 지사 27.5.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늘 계속 한 번에 정리를 할 건데 이제 ARS와 이제 전화 면접 조사에서의 차이가 예. 있더라.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ARS 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과 이재명 지사가 아주 팽팽하게 붙어 있는 결과. 예. 또 오늘 발표된 MBS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밖 결과를 보였습니다. 예. 오차 범위 밖에서 그 이재명 지사가 앞선 것이 지난 그 3월 첫 주 27대 9, 이 정도 나왔을 때, 그다음부터는 계속 25대 24, 24대 23 이렇게 쭉 붙어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밖 결과를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항상 매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화 면접 조사하면 이재명이 앞서고 ARS 조사하면 윤석열이 앞선다. 그러니까 지금 MBS가 전화 면접 조사인데 이재명 지사가 늘 앞선 조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오차 범위 밖으로 벌렸다. 8%포인트 그렇죠. 차이로. 근데 중요한 점은 윈지코리아 조사는 ARS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27.5 대 27.3으로 이 지사가 약간 앞섰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지사 측이 상당히 고무적일 수도 있겠다. 네, 맞습니다. 이를테면 항상 추세를 보라. 추세라는 건 그 동일 기관에서 동일 방법, 동일 설문, 동일 표본 추출 방법을 한 때 그 추세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랬을 때 ARS 조사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윤 총장과 이제 붙어 있다는 것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한층 더 공고해지고 상승 흐름을 어느 정도 좀 타고 있다가 특히 MBS 조사에서도 그게 나타나고 있고 윤 전 총장의 지지선은 보합 내지는 조정세. 이 국면에서 이제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가면 붙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지은 기자. 지금 방금 배철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한쪽은 내려가고 윤석열 총장 지지율은 내려가고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올라가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윤 전 총장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은 결국 자명이 너무 길어져서 그런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일단 이제 전문가들을 만나고 다닌다, 열공을 한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행보가 전해졌는데 사실 국민들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나마 지난주부터는 처음으로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조금 판이 달라져서 이제 이 국민적 피로도에 판을 전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전망은 나오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 조사 결과가 좀 이 추세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저도 송 기자님 의견에서 한마디 보죠. 정확한 지적하셨는데 예.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 이렇게 계속 그냥 말라가고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데 이런데 그 위험 시그널이 윤 총장 측에서도 좀 심각하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난주부터 회동 사실을 좀 공격적으로 좀 알리고 이제는 좀 캠프 사무실 구한다, 누구를 만났다더라 등 그래서 이번 주부터 좀 공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고 있는데 시점이 또 이제 국민의힘 전대랑 몰리면서 양측이 좀 시너지 효과가 일정 정도 있지 않을까. 또 다음 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윤 총장 행보도 좀 더 고삐를 좀 조이면서 좀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윤 총장, 이재명 지사의 그 양강 구도가 또 어떻게 전개될지 이것이 이제 다음 주를 보는 관전 포인트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분 공이 어쨌든 6월달 들어서 윤 전 총장의 활동이 조금 더 강해졌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바뀔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셨는데 근데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배 의원이 지난주도 말씀하셨고 이번 주 송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건 다들 인정하는 부분인데 활동 반경이 넓혀졌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전원이에요. 그렇죠. 윤 총장이 그랬다더라. 측근이 이렇게 말했다더라. 누구를 만났대더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직 윤 전 총장 입으로 직접 듣는 적이 없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좀 오를까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반기문 전 총장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여러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측근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이제 말이 과장돼서 나온다든지 좀 이렇게 어그러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지금 좀 다들 걱정했던 부분은 하나가 해결이 된 겁니다. 국민의힘과 함께 하겠다. 이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된 거고 그러면 이제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여줄까 이 부분이 굉장히 관리가 좀 세심하게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기문 총장 얘기하셨으니까 또 지금 서울신문에 계시죠? 네. 예. 그 신문사에 어떤 분께서
나 사표 쓰고 반기문한테 가겠다. 그래서 사표 쓰고 가셨는데 반기문 전 총장이 드랍해버렸죠. 그래서 제가 오고 갈 데 없는. 하나 뒷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예. 그때 이제 반기문 총장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의원님이 계셨어요. 예. 근데 그때 저희 이제 기자들이랑 점심을 먹으면서 그때 지지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었는데 다음 주에는 얼마 간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반기문 총장이 2시에 정론관에 와서 사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대선 이 기간에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고 보면서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주당 경선이 이제 6월 21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니까 사실상 시작입니다. 경선 연기는 물 건너갔다 보고요. 네. 시작인데 이미 대선은 기울었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 송 기자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이재명 지사 요 몇 주 사이에 조금 지지율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제 박스권을 갖춰서 이게 대세냐라는 지적도 나왔었는데 이제 이 부분은 극복이 된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원래는 당 대표를 그만두고 나면 이제 당정청의 그 화보다는 이낙연 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신복지 체계 등 본인의 브랜드를 이제 널리 알릴 수 있으니 반드시 반등할 것이다. 어허. 그리고 지금도 이제 캠프 내에서는 오르고 있다. 6월이 되면 10%를 돌파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또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골든 크로스를 뭐 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2위 이하의 모든 후보들이 원하는 거는 이재명 지사가 첫 본선 투표에서 50%를 넘지 못하면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예. 그때는 이제 나머지 세력을 다 모아서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전략인데 사실 지금 이제 2위, 3위 주자들 여론조사가 그렇게 유의미하게 나오지 예. 않고 있어서 좀 전략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경선을 치른다면 50%를 넘길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지사가. 근데 예, 이준석 전 최고 경우에도 봤습니다만 밖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오면 당심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송 기자 지적대로 뭐 1차 경선 뭐 2차 경선 생각하지 말고 미리 뭐 좀 합종연행 뭐 이런 네. 것도 2, 3위, 4위 캠프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그런 이해 말씀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찬성 여론 어제 나온 여론조사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데일리안이 RN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었습니다. 찬성 의견이 68.4% 나왔고요. 어허. 반대 의견이 24.8%. 지난 4월 달에도 한때 이런 이재명 관련된 이재용 전 부회장 관련 조사도 많은데 일관되게 60% 후반에서 70%초 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어저께 또 이제 그 4대 그룹 대장에서 또 사면 건의가 나왔었고. 지난 4월 그 취임 4주년 차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국민 의견 좀 보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면 여론이 좀 모락모락 좀 피어오르고 좀 국민 여론도 높아진 상황에서 사면을 바라는 측에서는 한껏 고무돼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방금 여론조사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압도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압도적으로 사면에 찬성하는데 그 대통령으로서는 고민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도 대통령이 쓴 용어 자체가 고충을 이해한다. 좀 다소 누그러진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 이 기류 변화에 맞춰서 좀 사면론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민주당이 요구를 뭐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아직 없고요. 예. 그리고 사면은 당연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따로 회의를 해서 우리의 입장이 이렇다 이럴 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뭐 70%까지가 찬성 여론이 나오니 이 여론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이 부분에는 이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당내에서는 찬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한데 예를 들면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그게 법치주의냐. 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두 차례 수감됐을 때 삼전 주가가 떨어지기는 했느냐. 이제 이런 반론을 펼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뭐 이광재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세계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장수가 있어야 한다. 사면을 적극 검토해달라 이런 주장 펼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원욱 의원하고 삼성 출신이죠. 양향자 의원 네. 그리고 이광재 의원 이렇게 지금 사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또 강력 반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선택이 쉽지 않아 보이고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 지금 징역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1년 남았어요. 네. 1년 남았는데 그럼 사면을 언제 하느냐. 크리스마스 때 하느냐. 빠르면 뭐 8.15 특사? 네,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8.15 특사고 가석방 카드도 또 여권 일부에서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검토라기보다는 이제 요구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박용진 의원 말처럼 이게 많이는 보합해 평등하다고 했는데 이 재벌 회장이라고 해서 뭐 국민 여론이 풀어주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쉽게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가석방 혹은 사면 된다면 또 이에 반대하는 국민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 책임도 그에 따른 후폭풍 책임도 대통령이 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일정을 봤을 때는 8.15 특사 아니면 크리스마스 특사밖에 없으니까 그때까지 좀 지켜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